지금 출발합니다. 건강이 최고! 자, 노화를 늦추는 것이 인류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숙제 오늘 완벽히 해결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나와 계시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늙지 않는 병에 걸린 분입니다. 이승희 천사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 많이 하죠. 아, 많이 해요. 네. 아, 세상 동안이야. 진짜 젊어. 천사야, 천사. 몇 살인지도 모르지. 나이 굉장히 많아. 30대 초반. 너 어머니 뻘이야, 임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노화 전문가입니다. 예. 한번 아파보잖아요. 대학병원의 교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 거의 신 같은 존재야. 자, 김광준 연세대 노년내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광준 교수님을 방송에서 전에 뵀었어요. 이제 네. 저희 최욱 MC 잘린 그쪽 방송 KBS요? 네, 네. 근데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송이었는데 네. 아침에 제 앞에 강연을 하셨죠.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완전히 쫄아가지고 제가 그날 어. 진짜 원래 잘 못하지만 그날 진짜 되게 못했어요. 아, 하필 그 다음에 제가 강연을 기세에 많이 눌렸어. 원고를 보질 않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그냥 보통 본인이 아는 걸 얘기하니까 네. 볼 필요가 없죠. 볼 필요 없는 분이에요. 저분은 어디서 긁어갖고 오니까 계속 봐야 되죠.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네, 이게 전혀 다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제가 모르는 얘기라서. 제가 그런지 저도 몰라가지고. 목소리부터가 일단 건방지잖아. 목소리부터가. 대단합니다. 교수님, 노년내과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과거든요. 노년내과. 네, 네. 이 뭡니까 노년내과? 이름 그대로 노인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내과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소아과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진료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게 되면 건강한 성인과는 좀 다른 개념의 진료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과로 분리를 하듯이 노인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진료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노인의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인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분야다 보니까 요즘엔 소아과도 소아정형외과, 뭐 소아정신과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네. 내과로 분리된 노인분들을 위한 진료과가 노년내과라고 보시면 되고,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 중에서도 내과적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노화 속도 네. 혹시 우리 교수님이 그 측정을 좀 하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는 없고요. 네.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포괄 평가라는 것도 하고, 노인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근육량 측정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에게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현재 신체 나이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뭐 그냥 관상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건 그럴 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우기 형님이 평소에 화가 많거든요. 화 많아요. 얼굴을 네.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건강 상태를 조금 추정을 해주실 할 수가 수 있나요?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러면 이제 순간 돌파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두 분의 경우에는 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이죠.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시는 거죠. 건강해 보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다행입니다. 이 화장이나 그런 거랑 별개로 네. 언어 표현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거에 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네, 근데 돌팔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는 누가 더 왼쪽에 계신 분이 네. 얘요? 네. 나는 화가 좀 덜 없잖아. 너 건강해서 뭐 할래? 건강이 최고라면 이거는. 건강해서 뭐 할 거야? 건강 코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건강해야지. 지금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형 건강이 중요하다. 내 건강이 뭐 나를 위해서 중요한 게 그래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하시잖아요. 아, 얘가 좀 더 건강해 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얼굴만 보고 뭐 그거를 해 판단해? 왜 모르겠어요? 전문의가 아니 전문의가 무슨 외모만 보고 해? 아니 무당이야? 아 그렇게 판단해 달라고 했잖아요, 형님이. 그래도 극구 부인했어야지. 아이고 참. 됐습니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완전 찢었다. 우리 저 정지현 약사님, 네. 그 3040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늙을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요? 일단 어떤 연구 자료는 보면 X 세대하고 Y 세대 비교하면 Y 세대가 기대 수명이 더 짧아지는 것 같다. 이런 게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전 X 세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다시 또 찾아보면 X 세대, Y 세대가 둘 다 부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그 앞에 세대보다는 다 네. 기대 수명이 또 짧아지고 있다. 약간은 뭐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의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모르는 거는 빨리 모른다고 해야 전문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쳐다보면 네. 네. 현대 사회가 노화 속도를 촉진시키는 건 맞나요? 네, 저희가 가속 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노화를 유발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쇠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흔히 이야기하는 노화의 제일 큰 원인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환이 걸리면 노화가 가속화가 네.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 역량이라는 게 자꾸 줄어드는 것도 노화 및 노쇠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얘기하셨었던 마약류라든지 흡연, 음주, 뭐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저희가 뭔가 자극적인 거를 자꾸 찾는 등의 정신적 자극 같은 것들이 모두 외부에서 오는 자극인 거고요. 이게 우리의 노화를 촉진을 시키는데, 질환과 관련된 노화 요소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약도 많아지게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치료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의 노화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네. 세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우리에게 안 좋다고 생각되는 건강상의 위해 요인들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재 역량이라는 걸 계속 키워서 이 가속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자극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냥 비슷하게 기대 수명이 증가할 텐데, 왜냐하면 네. 질환은 줄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내 노화를 촉진하는 거를 견뎌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주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재 역량을 키우는 건 뭘? 내재 얘기하는 거예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내 몸의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되는데요. 운동 얘기하시려고 하나 보다. 운동보다 오히려 더 아니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스트레스로 봅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그거랑 연관된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요? 세 번째가 지금 이야기했던 운동이나 영양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빨리 죽어야 돼. 네. 10살이면 다 죽어야 돼.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수명이 늘어났지 네, 않습니까? 그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질환에 의해서 노화가 생기는 요소가 수명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약이나 치료 방법들은 발전을 해서 네. 이 위험 요소를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명적으로는 증가가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이라고 해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즉 질환이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수명은 그리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수명은 늘어났는데 골골대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다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기대 수명이 뭐 80세다. 네. 그리고 건강 수명이 70세였다고 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건 기대 수명이 80세에서 82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기대 수명은 유사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이 뭐 78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건 잘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딱 얘기하신 것처럼 아픈 상태, 골골된 상태에서 수명만 길어지고 있는 게 아쉽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보다 우리네 삶이 더
불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재훈 약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수명만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건강하게 늙는 거죠. 근데 건강하게 늙는다는 건 늙은 다음에 건강해지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우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 제가 두 분 되게 건강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유지하시고 어떻게든 늦게까지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지금부터 또 이야기를 이끌어 가 봅니다. 네. 자 이승희 천사 약사님, 네. 자 그런 거를 좀 네. 알려주셔야죠. 아 제가요. 네, 혼자만 예쁘게 살지 마시고요. 공유합시다. 네. 아 저는 그냥 그 노화에 관련해서 좀 긴가민가하는 얘기들을 몇 개 그냥 가져와 아 좋아요. 네네. 네. 예. 단백질 보충제가 요즘 정말 열풍이거든요. 열풍이군요. 네, 뭐 음료로도 나오고 네.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정말 여기저기서 다 구매가 가능한데요. 마트나 인터넷 약국 막 이래서 안 드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 과연 이 단백질 보충제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 챙겨 먹으면 노화에 도움이 될까? 또는 단백질 보충제는 아니다. 노인들만 먹는 게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왜요, 그래? 어떻게 생각해? 나 얘기해봐. 잘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네. 뭐 단백질 보충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 먹지 않거든요. 네. 가령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한테 효과 있겠지. 근데 음. 운동도 안 하고 뭔 단백질 보충제 먹고 이거는 네. 우리에게 오히려 네. 조금 무리가 올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운동 안 하는 대신에 제 네. 건강 관리 요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안 먹어요. 아, 예. 운동도 안 하고. 그렇죠. 그걸 뭘 자랑이라고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내 몸에 무리가 될 것 같은 것들 아, 있지. 네네네. 안 먹어. 근데 오히려 저는 최욱 씨처럼 하는 게 뭐 운동을 안 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건데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죠. 정말 운동도 안 하면서 네. 이걸 먹으면 그래도 좀 생기지 않을까 네. 하는 그렇죠. 기대심으로 얄팍하잖아, 드시는 벌써.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 보충제를 포함해서 모든 영양제가 다 똑같아요. 부족한 사람이 먹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부족할 가능성이 더 큰 사람은 노년층이고 젊은 층은 부족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무리해서 드시게 되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촉진은 거예요. 왜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목적이 근육을 좀 만들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그 주력되는 유력한 성분이 류신이라는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이게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생성에 필수한데 우리가 그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류신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mTOR라고 하는 세포 분열을 뭔가 촉진시켜주는 스위치가 약간 활성화되면서 근육 세포가 분열이 잘 되면서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근육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다른 곳의 세포 분열도 촉진하면서 노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백질 보충제를 뭔가 젊고 건강해지고 뭔가 이게 우리가 과시하잖아요. 이게 근육이라든지 네. 이게 젊은 몸을 유지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화에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좀 막 부실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네. 이게 정말 근육으로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법을 이렇게 근육 우리가 많이 써야지 또 만들어지는 법도 우리가 아는 건데 네.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고요. 젊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는 우리가 근육의 그 발달을 목적으로 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노인의 건강은 네. 근육이 중요한 키는 맞습니까? 노인에게 있어서 근육은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보험이자 연금입니다. 근육이 최고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입원해서 돌아가시는 경우에 근육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시간도 달라지고요. 아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네. 고생하는 정도도 달라지는데 네. 이걸 절대 모르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이걸 직접 경험하기 전에 그냥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끝에서 이런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수님도 뭐 근육 운동 해요? 저는 이제 빨리 그냥 늙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교수님 뭐 세상 무너질 것처럼 그걸 왜 몰라요 하시더니 본인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자기 몸을 못 챙기는 건데 중립 대머리 못 깎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 얼굴이 들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 아니 근데 말할 때 세상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거든.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그러니까요. 이 대중들아 근육이 중요하다 답답해하면서 본인은 안 해.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바빠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운동? 바빠. 네, 근데 이게 사실 바빠서. 바쁘다는 건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대해서 체감하거나 하는 게 아직 크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덜하는 건데 참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 근신력이 면에서. 팍 떨어지네.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다. 솔직한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잠자리가 네. 노화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요.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해야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일단 뭐 섹스를 하면 예. 예뻐진다, 또 음. 노화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네. 이 금기시 돼 가지고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잠자리 얘기를. 여기서 금기예요. 예? 아니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 침대 가서 해라, 모텔 가서 해라 난리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건강에 대한 문제 네. 아닙니까? 네. 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좀 다르겠지. 일단 육체적인 스킨십 자체가 네. 이게 그 우리 사랑 호르몬, 애정 호르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건데 네. 이 뭐 예전에는 이 옥시토신이 그냥 자꾸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때 자궁 수축시켜주고 또 엄마가 아이를 밀착해서 수유를 할 때 그때 이제 유즙이 잘 나오게 젖이 잘 나오게 분비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만 예전에는 알려졌으나 근데 이제 그게 친밀감과 또 유대감 정서적으로 좀 좋게 해주고 또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뭐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뼈 근육.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또 최근 연구에서는 뭐 물고기 열대어를 가지고 연구한 거에 있어서는 네. 심장 건강에도 또 도움을 심장까지 준다. 이건 뭐 뭐 이런 이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옥시토신인데 네. 그거를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예요? 잠자리 할 때요? 그렇죠. 그럼 해야지 잠자리. 특히 뭐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하면 네. 굉장히 증폭해서 그래요? 폭발적으로 분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뭐 꼭 잠자리 상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걸 만들어야죠. 이님처럼 네. 그 잠자리 하기 어려운 분들 좀 대안 같은 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이 이제 도움을 반려동물까지 할 필요 없고 좀 일단 잠자리 키워야겠네. 좋죠. 네, 좋고요. 네. 근데 진짜 반려동물 특히 개 됐어. 지금 됐다고. 아니면 식물을 키우는 진짜 잠자리가 제일 우리 일상에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잠자리가 맞죠? 저 눈이 반짝반짝해지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건강 관리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교수님.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장난스럽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네. 건강의 사실은 바로미터고요. 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보약 같은 거예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인 행위를 할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성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다라는 그렇지.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성적으로도 활발해지는데 이게 단순하게 신체적인 기능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상태도 같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무언가 내가 지쳐 있고 우울할 때는 성욕도 사실은 거의 없어지게 아예 됩니다. 없어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인 거고요.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역시 신체적으로는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건강한
다양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움직이잖아요. 일단 그 움직이는 것조차도 매우 중요한 행위이고 거기에서 피부가 맞닿는 과정, 감정적인 교감, 이야기하셨었던 호르몬 분비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 상태에 굉장히 중요하고 네.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노화하거나 노쇠한 분들이 약의 힘을 빌리거나 물질의 도움을 그건 받아서 안 돼. 무리한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반대로 우경처럼 건강 상태는 좋아요. 근데 네. 잠자리 할 수 있는 건강 상태 너무 최상인데 아니지. 상대가 없어서 풀지 못해서 오는 그 그거 참. 그러면은 아쉽죠. 그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떻게든 반려동물이랑 이거 참.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자위행위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잘못된 얘기를 아니요. 아니, 그 의학적인 아, 거죠. 너무 불쌍해. 최욱 씨가 네. 갑자기 불쌍해. 근데 그러시지 않을 뭐 이거 네. 제가 모르는 거지만 저 인기 많고요. 네. 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모를요. 성행위 성행위를 잘해. 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 아니 왜냐면 성적으로 활발하신 분이 매력이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아, 그건 정확합니다. 아, 예, 네. 누구나 그쪽으로는 제가 전문이에요. 네. 예,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입니다. 근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뭐죠? 무조건 합니다. 그거 저는. 네. 아니, 실제로 이제 2022년에 나온 연구 결과 있거든요.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11개 나라에서 연구를 한 게 그래프가 있는데 네.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균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4, 5년이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정치인입니다. 아 직군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인이 더 오래 살아요. 국민들은 점점 아마 역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약간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국민도 그래도 한 10년 늘어날 때 정치인은 14년, 15년이 됐다는 건데 그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접근성이 좀 더 좋지 않나, 의료 접근성이. 의료 접근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뭐 갑질 같은 거 보도 되게 많이 되잖아요. 똑같이 아픈데 네. 병원 갔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 더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득 격차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정치인하고 일반인하고 소득 격차가 난 거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좀 더 뒤의 일이라는 거죠. 그보다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스트레스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보면은 자기 희망회로를 가장 잘 돌리는 직군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요.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화, 뭐 노쇠 그리고 수명을 얘기할 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특정 요소 혹은 부분에 집착을 하고 그것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거나 거기에만 저희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다 보니까 나무를 생각하면서 치료하거나 나무를 생각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숲이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얘기하셨었던 것처럼 정치인분들이 건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텐데 그중에 긍정적인 요소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거나 애써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을 뭐 이렇게 네. 피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의료 접근성 같은 것들이 부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건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쇠 그리고 수명에 관련된 건 매우 복잡다단하고 매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뭐 화를 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아니면 화를 참는 것보다는 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좀 낫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잘하고 있네. 내는 게 좀 관리 낫구나. 잘하시네요. 야, 내가 의외로 좀 잘한다. 그치? 너무 잘하는데. 아니 근데 주변 사람이 이분 때문에 건강이 그럴 수 악화되는 있죠. 적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거는 뭐
인류의 숙제이기 때문에 네, 노아. 앞으로도 가끔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